조용한 동네네요. 예. 그러게요. 오늘도 어떤 친구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강진? 오늘 친구. 얘가 또 과학 이런 데 또 관심 많나 보네요. 옛날에 과학상자 하면은 네. 왜 똑똑한 애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요. 심장 제세동기. 심장 대세동기 생각나? 네, 이거 전선 보니까. 심장이 멈췄을 때나 그랬을 때 패드로 붙여서 이걸 연결하면 살릴 수 있어요. 사람을. 어머나, 응. 지금 그리는 거 뭐야? 모랑도. 미나는 옛날에 그렸던 김홍도가 그린 그림하고 비슷한 그림을 말해요. 이런 것들이 좋고요. 그러니까 얘가 저기 뭐 역사부터 해가지고 과학부터 해가지고 다방면에 관심 많은데요. 그러게요. 사실 막 만화 캐릭터 좋아할 나이인데. 부모님이 아주 든든하시겠네요. 이런 거. 그러게요. 와, 대박. 셀리에게 아름다운 봄을 풍경과 향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지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셀리는 고개를 갸웃갸웃 셀리는 나쁘게 주인공 이름이 셀린가 본데요? 네, 흔한 이름이죠, 뭐. 사람들도 있었어. 너 지금 몇 번째 읽는 거야? 한 두 번째.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알아? 응. 장애가 있는 셀리 컬러 이거 뭐예요? 헬렌 네, 켈러. 헬렌 켈러로. 네. 라는 사람에 대한 역사책이에요. 무슨 장애를 가지고 있어? 장애가 뭐였더라? 셀리가 무엇이었더라? 아니었는데. 근데 이거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아까 분명히 읽었는데. 두 번이나 두 번에 읽었다고 읽었다고 했는데. 그랬고. 예. 장애인데 무슨 장애인지는 안 써져 있는데요. 아, 그렇구나. 무슨 장애? 저기 있었네. 분명히 내용이 안에 있는데. 내용하고 읽기를 매칭을 못 시키네. 그거 뭐가 문제인 거죠? 야, 뒤에는 완전 반전이네. 읽지 못해요? 아니, 저도 모르는 단어를 다 알 정도로 똑똑한 정원인데, 이 글을 못 읽는다니, 이게 무슨 일인지. 그러니까. 예. 어떤 이런 똘똘함이나 어떤 이런 지적 능력이랑은 또 상관없는 분야가 이 문해력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헬렌 켈러가 이제 그 저 전기의 주인공이잖아. 두 번이나 읽었다는 아이가 헬렌 켈러를 셀렌으로 읽었다는 것은 사실 이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오늘 사실 문해력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저희와 함께 이제 얘기하고 또 답을 주실 우리 조병현 교수님 모셨고요. 예, 그리고 진영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야, 근데 진짜 저는 진짜 깜짝 반전인 게 애가 뭐 얘기하는데 딱 포스는 진짜 과학영재에서 무슨 그러게요. 심장 제세동기 뭐 이런 얘기해가지고 나는 그러니까요. 정말 똑똑한 애구나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읽는 게 좀 약하긴 약했어. 그러게요. 이거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 그리고 정훈이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알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훈이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런 단어들을 이미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언어는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이렇게 글을 읽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읽는 그 문해력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똑똑하면 당연히 읽겠지 했는데 그럼요, 그게 그럼요. 아니었구나. 아하. 정훈이는 저희 학교 학생인데요. 제가 작년 9월에 그 선생님의 추천으로 저 친구하고 개별화 수업을 하게 됐어요. 수업을 하셨어요? 네. 후기 문해력 검사라는 그 도구를 가지고 검사를 해봤는데 네. 2학년 평균 수준보다 훨씬 떨어지는 수준이었어요. 이게 너무 놀랍다. 학교 수업이 조금은 뭐 원활하지 않았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예. 오늘은 글을 읽고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볼 거예요.
텔레비전에게 하고 이런 식으로 싶은 온라인 말을 수업이 진행이 되는 전해요. 거예요? 저 선생님 유명하세요. 텔레비전아, 너무 반갑네요. 너무 자주 봐가지고. 푹 쉬어. 그동안 크록텔레 지금 받아쓰기 시간이에요? 자기 생각을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선생님을 이야기 전해주고 싶어요. 자, 이렇게 지금 그냥 이제 따라가지 그냥 따라가는 말아요. 수준에 이제 급급한 거예요. 사실 누가 옆에 잡아주지 않으니까 이해를 안 하고. 지금 선생님이 쓴 걸 그대로 썼는데요, 보니까. 맞아요. 애가 예. 어쨌든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은 꽤 있는 친구인데 그러게요. 조금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작년 1년을 이렇게 보냈으니까 읽기 수업이 제대로 이제 되질 않았다. 온라인 수업에서 나온 거 그냥 보고 썼어요. TV에 나온 거 보고 썼어요? 네, 중간. 이렇게 모르는 거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정우야? 저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누구한테? 선생님이나 막 그런 사람. 근데 지금 선생님이 안 계시잖아. 네. 어떻게 하는지 몰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네. 정훈이가 학습이 이제 떨어지니까 못 따라가니까 이제 울었나 보더라고요. 있는 거는 있는데 쓰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알림장 적는 것도 힘들어하고 다른 아이들 다 집에 갈 때 혼자 남아서 이거 써야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해서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쓱 보면은 따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제대로는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선생님. 네, 그렇죠. 이 아이가 글자 지시, 그러니까 한글의 자음, 모음이 가지고 있는 그 소리를 정확하게 익혀서 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외워놓은 글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림처럼. 그래서 글자나 낱말을 이제 그림처럼 외워놓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거기 그림책에 나오는 그림이나 또 앞뒤 상황을 파악해서 이렇게 대충 맥락을 추측해서 파악해서 그렇게 읽어내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게 사실 이제 그 머리가 좋고 이제 눈치가 빠르니까 주워 듣는 건 많은 거야. 예. 이게 더 문제인 거죠. 아예 딱 드러나서 표시가 나는 그치, 아이들은 맞아. 붙잡고 가르쳐 줄 수가 있는데 표시가 안 나니까 오히려 되게 똘똘해 보이니까 얘가 이런 능력이 지금 부족하구나를 아예 인지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훈이가 쓰고 있는 읽기 전략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책에 있는 그림이나 사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미를 좀 파악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좋은 읽기 전략인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렇죠. 글들이 점점 맞아. 어려워지잖아요. 맞아. 단어도 많아지고 내용도 많아지고 문장도 길어지고. 그럴 때 그 모든 그 빈 공간의 의미들을 다 채워나가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글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별 씨가 사실 이제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는 사실 애들 집에 있지. 그러니까요. 또 조또래가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 작년 코로나가 발발하고 1학년 입학을 했는데 학교를 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 애들이 이제 상황. 내가 이거 학교에 다니는 거야? 맞아. 저도 그런 그래서 것 다 같아. 주변에서 학부형 됐잖아요 하는데 실감이 큰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 학부모들은요, 이 온라인 수업을 정말 옆에서 같이 해주지 않으면 이 저학년 친구들은 그렇죠. 집중이 안 되니까. 수업이 진행이 아예 안 되거든요. 오늘 정말 많은 도움을 저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팬데믹 미국 같은 게 상황이 3월 중순 정도에 시작됐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때부터 학교가 이제 정상으로 운영이 안 된 거예요. 폐쇄되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습 기회를 손실하게 된 겁니다. 상실하게. 100% 정도의 문해력이라고 봤을 때 그것의 한 30% 정도의 손실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라고 수치로 할수 보니까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네요. 반년 만에도 저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진짜? 그렇죠. 하위권에 있는 친구들인데 저기서 또 30%를 만약에 이제 상실하게 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가뜩이나 하위권인데 네. 30% 상실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는 회복하려면 진짜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느냐, 이거 쉽지 않지 않느냐. 작년에 초기 문해력 관련해서 이제 연수를 진행했었는데 그 연수에 오신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해에 비해서 1, 2학년 교실의 아이들 수준 격차가 너무 심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온라인 수업 때 해가지고 온 과제는 다 보고 정훈이처럼 그렇죠, 보고 그렇죠, 쓰고 맞아요. 이렇게 네. 해서 이제 표시가 안 나는데
가끔씩 만나는 교실 수업에서 시켜보면 분명히 쓸 줄 아는 아이인 것 같았는데 못 해내는 거예요, 교실 수업에서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도대체 어느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준비를 해야 할지 힘드시겠어요. 모르겠다고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또 어떤 부분이든 또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2학년이고 이제 이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조금만 좀 기다려주고 조금 내가 신경을 쓰면은 뭐 어떻게 이제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는데 1, 2학년 때의 그런 공부의 수단이죠. 네. 의미를 이해하는 도구, 글을 읽는 건 그건데.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숙달되지 않으면 3학년, 4학년, 5학년 갈수록 점점 내용도 어려워지고, 맞아요. 글도 길어지고, 어휘도 어려워지고. 어허.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이 이렇게 쌓여나가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풀고 있을 때 이 친구는 읽기 수업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격차가 따라가려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괴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 아니에요? 네, 저희 교실. 그러네. 아, 선생님이시구나. 네. 이름부터 써주세요. 오늘은 수학 단원 평가가 있는 날입니다. 열심히 문제를 푸는 아이들. 정규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건지 쉽게 답을 쓰지 못하는데요. 결국 연필을 내려놓고 딴짓을 하는 정규. 초등학생 때 포기하는 건 너무 그런데요. 너무 안타깝네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아주 많지. 싫어하는 과목은 세분화 있지만 영어지. 맞아요. 공감합니다. 번째, 공감합니다. 세 번째 다 싫지. 대공감. 체육 빼고 죄송합니다. 다 싫어. 네. 저는 체육도 싫어했어요. 정규, 네. 다 싫어. 들었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싫어하는 과목이 아주 많지. 첫 번째, 영어지. 두 번째, 수학이지. 세 번째, 다 싫지. 아니지, 체육이 좋지. 네 맞아요. 체육이 제일 좋아요. 엄청 정확하게 들었지. 다 싫어요 그냥. 공부가 싫다는 정규의 시험 점수는 어떨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15문제 중 10개 이상을 맞았지만 정규는 3문제를 맞았습니다. 3문제를 맞췄어요? 아니 뭐 때문에? 아니 근데 다 써 보이는데 3개 지금? 맞췄는데 흔적을 보니까 열심히 하려고 애는 쓴 것 같아요. 아예 비워놓진 않았어요. 다 모든 문제를. 그러니까 식이 틀린 거지 계산이 틀리지 않았어요. 자세히. 문제를 셈을 하는 능력은 되는데 뭔가 이해력이 이해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사실 계산 능력은 좀 있는데 또 그렇죠.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계산은 맞는데 엉뚱한 답이 나오고. 5 더하기 5가 10인 거는 아는데 이 5 더하기 5를 말하는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맞아. 굉장히 좋은 말씀 네. 해주셨어요. 수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황이 어떤 건지 이해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상황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수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 시험을 망친 상황. 무엇이 문제인 걸까? 몇 개 들어갈까요? 정규의 수업 시간을 지켜봤습니다. 20개. 근데 소수점이 몇 개 있어? 3개니까 좀처럼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데요. 0.07이. 왜 페이지를 지금 잘 못 찾은 건가요? 혼자 다른 쪽을 그러니까 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예. 맞죠. 어떤 이유가 있던 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자, 6번 정규가 읽어주세요. 문제를. 두부를 똑같이 두 조각으로 자르면 두부 두 조각의 넓이의 합은 처음 두부의 건너비보다 100제곱센티미터. 이 조각으로 자르면 두부 조각의 넓이의 합은 처음 두부의 건널비보다 얼마나 늘어나는지 구해보세요. 네, 잘 읽었어요? 정규의 읽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똑같이 자르고 있죠. 정규가 읽는 모습을 보면 전혀 끊어읽기 없이 쭉 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읽고 나서 다시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면 뜻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그냥 빠르게 읽으면 잘 읽는 거다. 그런 이제 읽기에 대한 오개념이 이미 이제 많이 생겨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나도 어릴 때 저렇게 생각했어. 저희는 그냥 제가 쑥스러워서 저렇게 읽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끊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문장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네. 맞아요. 읽고 나서 자기에게 든 생각이나 느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해도 되고 한 단어로 표현해도 좋고. 단번에 생각을 써내려가는 친구들과 달리 시작도 하지 못한 정규. 한 글자도 쓰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써야 되지? 아, 너무 답답하겠다. 그러게. 약간 초조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해 보이고. 어려웠어요. 어려웠어? 네. 왜 어떤 게 어려웠을까? 그냥 머리도 떨어지도 않고 그냥 모르겠었어요. 그럴 때 정규는 어떻게 해결해? 저 선생님 찬스 써요.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 뭐 어떻게 해? 왕자. 이렇게 하면 돼요. 선생님 찬스에 의지해 하루하루 수업 시간을 버틴다는 아이. 가는 걸로 해보자고. 과연 정규는 공부와 친해질 수 있을까요?